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1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규제도 규제가 좀 완화되고 조정도 된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은 조정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용산의 국제업무단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움츠렸던 것들을 정리가 다 되면서 이제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한다고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에 돌입을 해서 지역적으로 조정의 이제 폭의 문제겠지만 조정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될 곳은 되더라. 돈 벌 수 있는 곳,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꼭 붙잡고 팔지 말아야 할 곳들은 존재하더라.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또 어떤 기준으로 그런 지역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선별 지식을 기르는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같이 할까 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하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질문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 새로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1638-3973번 그리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강 뷰즈가 보이는 성지 아파트 가양동에 네, 성지 아파트와 가양 6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한강 뷰로 재건축을 갈 것인지 팔아서 GTX 도로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연신내 쪽으로 갈아타야 될지 결정을 하기에 좀 미업에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아파트가 두 채라고 하셨는데요. 네,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그리고 가양 6단지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보유 중인데 향후 투자 방향을 연신내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네. 재건축할 때까지 한강 뷰를 생각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안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GTX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쪽으로. 네, 그 매도 여부와 타이밍에 대해서도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양동급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네. 성지 아파트하고 네. 가양 6단지 갖고 계신다고 했고요.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요거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일단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 강서구가 네.
그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6월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1등을 찍었는데 그 강서구 1등을 찍은 강서구 내에서 요 성지 아파트하고 가양 6단지가 넘버 원 투예요. 평당 가격이. 아, 예. 네, 평당 가격이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뭐 네네네.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평당 가격이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필드. 네, 스타필드. 네네. 평당 가격이 이제 1등을 찍는다. 그러니까 1등한 지역에서 1등 평당 가격을 찍는 아파트예요. 아, 예. 그만큼 이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서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2단지 성지 아파트하고 6단지를 그만큼 높게 쳐주고 높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 이유는 뭐 시청자님이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뭐 제가 일일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실 텐데 이쪽 지역에서는 마곡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이 마곡 산업단지가 아직 제 기능도 발휘 못해요. 아직 더 일자리 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이 강서구 자체가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과거에는 이쪽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의도 있잖아요. 네, 네. 여의도 뭐 영등포 일대 일부분에 있는 그 일자리들 네. 이쪽에 일자리들의 배후 주거지였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일자리에 그냥 베드 타오는 역할뿐이 못했어요. 어디가? 강서구가. 아, 예. 그런데 이 마곡이라는 게 떡하니 생기면서 네. 서울의 4대 업무단지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광화문 일대 도심이라고 하고 여의도 일대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1등, 2등, 3등을 했었는데 네. 얘네들이 4등의 업무단지로 딱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그 한 구퉁이에 있는 여의도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 그냥 메인 주거 타운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 그렇게 그렇게 변하는데 바뀐 겁니까? 네, 그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기 CJ 부지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구 단위계 변경안까지 다 확정이 돼 버려 가지고 옛날에 그 집 짓는다고 했다가 이제 집 안 짓고 예. 업무시설로 그냥 짓는 업무시설하고 쇼핑몰 짓는 거거든요. 예, 뭐가 붙었어요. 네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아, 예, 예.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면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상승 장에 뭐 투자 세력들도 있었고 일단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일단은 부동산에 현물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유행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 네. 다음 주택의 그 상승 여력은 정비 사업이에요. 재건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 자체가 굉장히 힘드니까 네. 주택이 항상 모자라니까. 그런데 우리 성지 아파트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가양동의 아파트들을 비롯해서 웬만한 아파트들이 워낙 재건축에 대한 이 기준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네. 웬만하면 리모델링으로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2단지하고 6단지도 재건축으로 완전히 주민들의 마음 자체가 이제 선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성지 아파트는 성지 아파트만 해도 돼요. 네네. 그런데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대아파트하고 한강타운 있잖아요. 네. 얘네들 같이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동신아파트하고 한강타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상회 한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그래야 한강유역이라는 이 한강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지적인 자연적인 환경의 그 강점을 네.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로 변하는 거예요. 대규모 타운으로. 그리고 옆에 일자리 생겨, 아래 쇼핑몰 업무단지 생겨.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 예. 엄청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 예. 가양 6단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가양 6단지도 이쪽에 이 가양동 일대는 등촌동하고 가양동 쪽은
어차피 지금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마곡과 CJ 부지 개발의 영향력의 권역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데 우리 6단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현 정부의 재건축에 대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한다고 하고 재건축 뭐 규제 완화하면서 용적률 높여준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이런 것들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예. 거기에 지금 또 대종홍대선이라고 해서 가양역은 그 9호선의 급행 구간이지만 그 28년인가요? 아직 뭐 개통하려면 좀 남아 있지만 저쪽 홍대까지 가는 지하철 있잖아요. 홍대까지 가는 네, 원래 옛날에는 지하철. 3차 계획 때는 원종 홍대선이라고 했다가 4차 이제 철도망 계획에서는 대장 지역까지 해가지고 아우르게 되는 대장 홍대선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종 홍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 홍대라고 하는데 대장 홍대선이 맞는 말이에요. 아, 변경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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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장 지역까지 더 넓혀진 거고. 부천 대장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양역은 9호선에 대장 홍대선에 한강변에 그리고 뭐 학교들도 접근하기도 다 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나무랄 게 없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매도하고 뭐 GTX를 왜 가는 거야? GTX 옆으로 왜 가려는 거냐면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GTX역 인근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쪽에 GTX 근방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네. 우리 옆에 있는 마곡 단지라는 곳은 진짜 GTX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일자리인 거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일자리거든요. 아,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해결된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갖고 한번 쭉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네. 나이가 좀 있어서 네네. 살아생전에 그냥 이거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바꾸면서 네. 돈도 좀 쓰고 살다가 가고 싶어서 이거 어쩌야 되나 하고 고민스러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파세요, 그럼. 예. 그러면 되지. 그렇군요. 뭐가 됐든 둘 다 가져가시던지 아니면은 자녀분한테 요럴 때는 증여로 떠 넘기는 거예요. 예. 증여 넘기고 내가 너 이만한 좋은 아파트 줬으니까 나한테 다달이 용돈 한 200~300씩 줘라라고 얘기하시면 돼. 예, 그것도 방법이군요. 그럼요. 효도하게 만들면서 재산 뭐 훼손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시장님.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정리할게요.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생각하신 아파트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주변에 마곡 산업단지와 또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살펴보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고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뒷번호 726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파주 운정지구 숲속길 마을 동문 굿모닝힐 6단지 아파트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거주 여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매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보죠. 요즘 이제 운정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쪽 지역에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이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문 굿모닝 힐이 제가 몇 단지인지 못 들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10단지, 6단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6단지라고 하죠. 이 6단지를 매도를 할까, 뭐 보유 시 전망이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은데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아파트가 새로 뚫리게 될 여기 GTX A 노선의 역세권 지역에 위치를 해 있으면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여기 먼 거리가 되는 거고요. 차로 이동하시던지 뭐 도보로는 굉장히 먼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일단 GTX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운정 3지구가 개발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쭉 들어갑니다. 여기 운정 지역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더 앞쪽으로 해가지고 운정 3지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GTX라는 핵심 지역을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뺑 둘러서 나는 접근을 못하게 꽉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GTX 권역 바깥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의 진입을 방해한다. 즉 우리가 GTX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호재를 얘네들이 다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GTX가 기준으로 할 때는 GTX에서 먼데 거리적으로도 좀 어느 도보의 거리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앞쪽으로 해서 운정 3지구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 앞에 많은 공급량이 우선은 문제가 될 테고, 더해서 가격 자체가 그 접근성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어진 지가 이제 뭐 신축 아파트가 아닌데 신축급의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그 상승 여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서울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그 앞쪽에 뭐 아까 바로 전에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셨던 이제 연신내 쪽이 있겠고요. 그 앞에 창릉 쪽이 있겠고요. 그 앞에 일산이 있겠죠. 일산이 있겠고, 그 다음이 우리가 위치한 이제 운정이 되겠는데, 운정지구에서 요거는 이제 GTX를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갈 곳은 여기인데 우리 앞에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연신내 인근의 그 불광동 이쪽도, 은평구 쪽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삼성리 쪽이다, 연신내 쪽이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신도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 앞에 경쟁자들이 떡하니 서울에 더 가까운 애들이 버티고 있다는 소리죠. 마치 풀어서 말하면 이 GTX 앞에 새 아파트들이 거치고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듯이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발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 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창릉 신도시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 공급 많이 될 거죠. 연신내 정비 사업과 신축이 공존하는 그런 개발 계획으로 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도 많아질 거면서 우리는 제일 처지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GTX A 노선도 이제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매도에 대한, 우리가 GTX를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기대심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주택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은요, 역세권이 아닌 먼 쪽, 지방 쪽부터,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서울 외곽 쪽부터 빠지게 되는 거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조정장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조정되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도 시기인 건 분명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제 얘기 듣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주택 공급량이 주변에 좀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좀 빨리 계획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역삼동 744-17하고요. 네. 네, 서초구 826-2번지인가? 그 두 개 좀 매수 문의 좀 의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빌라를 매수하려고 예, 고민 중이신 예. 건가요? 네. 네, 지금 보신 곳이 서초구 86-2번지라고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826-2번지요. 826-2번지. 예,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되시나요? 역삼동 네. 744-17요. 네, 744-17. 예, 네, 역삼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 주택 지금 매수 어디를 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예. 궁금하신 거죠? 두 개가 또 어떤지.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배동하고 역삼동을 궁금해하시는 예, 예.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 보신 주택 자체가 이쪽이 네. 내방역 위쪽에 있는 거네요. 네네. 내방역 네. 이수역하고 가깝습니다. 네네, 이수역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되겠고, 네. 여기 방배 6구역의 인근에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6구역이 되겠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방배동 거 먼저 살펴보고 역삼동 거 살펴보고 결론 지어드릴게요. 네. 방배동 거 같은 경우는요, 네. 방배동은 신축 빌라인가요? 네. 신축이고 2년 됐습니다. 준공 떨어진 지는요. 신축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6구역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 이제 뭐 5구역 있겠고요. 네. 15구역 있겠고 네. 14구역에 8구역에 13구역에 뭐 이렇게 이제 방배동이 막 변화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자 이렇게 재개발들이 막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될 때 네. 빌라들이 많이 허물어질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들이 다 빌라 허물고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이거든요. 아파트로. 네. 네. 그러면 방배동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에만 그러니까 방배동 아파트가 만만한 가격도 아니고 네. 근데 아파트를 내가 매수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주거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 방배동에 네.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됐든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사니까 빌라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배 구역에서는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축들이 네. 뭐 빌라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서민주택들이 없어진단 말인 거죠. 네. 그러면은 멸실에 따른 상대적인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상대적인 빌라 수요가 생기는데 이 수요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해줄 거란 말이죠. 네. 시청자님이 혹시나 역삼동 거고 방배동 거고 요건 공통점인데 네. 여기를 무슨 뭐 모아타운이 됐든 모아주택이 네. 됐든 뭐 가로주택 네. 정비 사업이 됐든 이런 걸 보고 만약에 하나 투자하시려고 하시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예. 이 지역은 네. 제가 말씀드린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수요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상승할 여력, 즉 뭐 전세 물량도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임대 수요 같은 것들이 네. 계속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 세력만 늘어날 거거든요. 이 빌라에 대한 이런 소형 네. 주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얼마 투자해놓고 묻어놓고 개발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가 재개발 구역 지정되면서 떡 엮고 피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내가 갭 투자하면 그냥 네. 2년 뒤 2년 단계로 해서 2년 이렇게 해서 네. 요때 금액이 얼마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갭을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그냥 2년 뒤에 이 5천만 원만 벌고 나오자라고 거의 비운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게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배동이나 역삼동도 마찬가지예요. 역삼동도 네. 네. 제가 아까 그 번지수 대충 봤더니 역삼동 네. 내에서 그 강남역권으로 네. 강남역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거든요. 하단부로. 저기 역삼역하고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글쎄 요 블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역삼역이 예. 역삼역에서는 가까운 여기 역삼 개나리 공원 있는 블럭이었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네. 네, 요 블럭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여기는 장점이 뭐 이 테헤란로 하면은 두말할 최고잖아요. 최고 업무 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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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 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를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들고 직장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요즘은 뭐 무슨 보드인가요? 빙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타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타고 그냥 출퇴근 자유롭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역삼역이 가깝다고 해서 네. 여기 우리 시청자님이 새로 구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네. 딱 들어갔는데 네. 이 친구가 역삼역이 가깝다고 해서 역삼역 2호선을 이용해서 저기 어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여기 가서 근무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여기서 근무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어차피 중심 업무 지역에 위치를 해 있는 요렇게
수요가 그런 수요들이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임대가에 떠밀려서 매매가도 상승을 해주겠죠. 네. 요런 차익, 요만큼의 네. 차익을 보는 거라고 갭 투자로 해서. 네. 여기가 막 무슨 싹 허물고 유산슬 노래처럼 뭐 재개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는 예. 그냥 그렇게 갭 투자. 방배동도 예. 마찬가지고. 방배동은 아, 그런 직장은 역삼동 주택보다는 직장 수는 절대적인 수는 작지만 네. 또 방배동도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네.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면서 주택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서 빌라들이 그냥 계속 허물어진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빌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할 거니까 네. 개발에 대한 이익 말고 갭 투자해서 2년 기준으로 한번 내가 요거를 딱딱 보고 뭐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뭐 찬성인데 네. 어느 쪽을 하느냐? 네. 방배가 낫느냐? 역삼이 낫느냐? 네, 네. 무조건입니다. 제 말 들으시고요. 무조건 갭 투자 금액 적은 거.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갭 투자 금액 알겠습니다. 작은 거 하시면 돼요. 둘 중에 보셔갖고. 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고 또 다수의 개발 호재들이 들려오는 이 두 지역들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갭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드는 곳으로 선택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고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328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고양시 능곡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112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매도를 고민 중이신데 지금 여기 매도해도 괜찮은지 이 지역 분위기 어떤가요? 네, 문자 상담이 오늘은 많이 오는데 요거는 보시면 능곡 현대홈타운 2차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매도 시기예요. 지금이 적절한 매도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판단을 제가 내렸느냐 하면 요 앞쪽에 보시면 이 대곡역이죠. 대곡역. 그래서 요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대곡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우리 대곡역 같은 경우는 그냥 속된 말로 논두렁 밭두렁 위에 그냥 역이 있는 거예요. 역.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역이 정말 재밌는 게 기존의 3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게 GTX가 있고 서해선이죠. 서해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이 철도 노선이 환승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싸라기 같은, 그러니까 옛말에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 뚫리면 길 따라서 사람들 들어오는 거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돈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교통이 개선되는 곳, 길 뚫리는 곳 이런 데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곡역이 그런 역할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기반시설을 이제 만들어야 돼.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아니면 도시개발로 해서 요거를 그냥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그러면 개발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기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디가 반사이익을 보냐 하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여기 능곡 현대 홈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요 능곡역 일대가 반사이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대곡역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거든. 대곡 역세권 개발은. 그런데 교통은 깔릴 거거든. 내후년까지는 4개의 노선이. 그러면 이용을 해서 어딘가에는 좀 머무르고 뭘 좀 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교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쪽에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곳은 능곡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위쪽에는 화정역인데 오늘 질문하신 분은 화정 쪽이 아니니까 요 능곡 그런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그런데 요 나는 단기적인 기간에 가격 상승분을 내가 먹고 그 후에 매도하고 여기를 떠야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매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집을 살 때 우리 집이 더 오를 수 있는, 속된 말로 먹을 게 남아 있어야 우리 집을 관심을 갖고 사는 거지. 먹을 거 다 먹고 남아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가 우리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지금은 바람 불 때 연날린다고 이런 단기적 호재가,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될 때 요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도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양도 차익을 딱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고요. 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일단 대곡 역세권 개발은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더해서 우리가 예쁜 옷을 사주려고 해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해도, 아니 이 친구가 좀 배가 고파 있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아니면은 좀 예쁜 옷이 많은 좀 옷걸이가 좀 제대로 갖추고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도 그냥 후줄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지만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 좀 따르고, 일단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면 뭡니까? 사람이 후줄근해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쪽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 그리고 저층 노후 주택들하고 같이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역 지정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지역 내에 좀 팽배하게 있고, 또 구역별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여의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대곡역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엄청 큰 호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추가 상승분을 양분 삼아서 매도에 신경 써라.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25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상암 월드컵 파크 4단지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암 몇 단지였죠?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상암 4단지면 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역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늘공원 위쪽으로, KBS 뒤쪽에 있는 게 이제 4단지인데 맞습니다. KBS 미디어 센터 뒤쪽으로 있는 게 이제 여기 4단지가 되는데, 요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시는데 딱 보니까 또 중학교도 위치해 있고요. 뒤쪽에는 상암 초등학교도 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업무 단지가 되겠고, 여기 자리가 랜드마크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앞쪽에 보면 롯데 부지가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는 뭐냐? 자, 전 시장 때는 골목 상권 보호라고 했죠. 이 골목 상권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쪽에 상암 쪽의 개발을 막았단 말이죠. 대규모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특히나 이 롯데 부지 있는 쪽 여기가 개발을 한다 해서 계속 밀렸던 거예요. 요 이제 인근에 망원시장을 필두로 한 주변에 이제 이런 소규모 골목 상권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발목이 잡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그런 좀 지지부진했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지지부진했던 개발 계획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스타트가.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발목 잡았던 조건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빌딩들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이 빌딩들은 일자리로 전환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업무단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골목상권 보호 차원 이런 거에서 개발이 더뎌지다 보니까 이 위쪽에 가재울이라든가 수색 쪽, 이 수색 쪽에 우리 상암이 이쪽 지역이 눌렸던 거예요. 꽉꽉 눌려서 프레스가 엄청 가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 속된 말로 수색하고 가재울은 날아갈 때 상암은 그냥 움츠려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개발에 대한 것들이 본격화되고 시작이 하게 되면서 이쪽들이 이제 길을 핀다라는 거죠. 뭐 대장, 홍대, 그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위쪽에 이 경의선 철도 넘어서 위쪽에가 그동안은 좀 중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이 시선들을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맞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단지였죠. 4단지 포함해서 뭐 5단지도 좋고요. 여기 2단지 뭐 이런 것들 뭐 임대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상암 월드컵 단지 같은 경우들은 그동안 좀 숨고르기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해 여러 가지는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 특수 제가 아까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인사말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조정시장으로 들어갈지언정 서울에는 될 곳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은 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좀 어려워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광교 주택 매도 후에 분당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원시에서 분당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들 전망 살펴주시죠. 수원하고 수원 광교랑 이제 분당을 비교하시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광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부동산이 상승을 뭐 무섭게 아파트 가격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상승장의 흐름을 타면서 이쪽이 이제 신도시잖아요. 광교 신도시라고 하니까 신축에 대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신축의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탁 털을 잡고 있게 되니까 서울 동남권 자 강남부터 송파, 판교, 분당, 광교 이쪽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을 아우르게 되는 고급 주거타운을 완성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고급 주거타운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제일 막내로서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옆에 수원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되면서 이쪽 위쪽으로 분당, 판교, 송파, 강남 쪽을 겨냥해서 가격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까지의 광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상승장은 어느 정도 한풀 꺾였다고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상승장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표현하는 건 이제 조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조정장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건 광교에서 분당을 내가 갈아타느냐인데 자,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현 정권, 그러니까 현 정부, 그다음에 뭐 서울의 지자체, 또 경기도 지자체 이런 쪽들에서 움직이는 게 남아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왜 바뀌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주거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주거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살 집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랬던 건데 원활한 공급, 대규모 공급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라서 이렇게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광교에서 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 뭐 여기 뭐 신도시 이제 다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으로 해가지고 다 지었기 때문에 더 지으려면 얘네들도 재건축이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기치는 뭐다? 부동산 조정장에서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어디냐? 분당과 광교 중에 뭐 당연히 분당이겠죠. 그러면 갈아타셔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당연히 지금 고민은 1차적인 고민은 광교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분당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요가 1차적인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그 1차적 고민은 갈아타자. 분당으로 갈아타자. 그럼 2차적 고민. 문자 고민을 제가 이렇게 길게 안 해드리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분당을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1차적 고민은 그럼 해결. 2차적 고민은 그럼 분당에 어떤 아파트 살까요? 그런 말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광교에서 분당을 왜 갈아타려고 할까요? 분당 판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분당 또 양질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 접근이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즉 분당에서 그러니까 분당 쪽, 이 판교 쪽에 뭐 이런 시범 아파트 지역, 뭐 이 분당 구청 쪽 이쪽에 있는 학원가들, 분당은 고급 일자리하고 학군으로 대변이 되는데 그런 쪽의 중심이 뭐 판교 일대 그리고 서현동, 순회동, 뭐 임해동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당에서 어디를 갈아탈까요? 일단 분당 쪽, 이 판교 쪽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계속해서 아마 가격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어디를 구할까요? 그거는 주택 컨디션 보고 용적률 좀 따져봐서 어차피 재건축되면 뭐 임해동은 되고 서현동은 안 되고 뭐 순회동은 안 되고 뭐 정자동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되면 다 같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쫙 밀고 또 새로 또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주택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분당으로 이주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고급 일자리나 학군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좋다고 전망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시 걱정되신다면 연락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목감 쪽에 재개발 지역 쪽에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향후 목감 그 역이 생기잖아요. 네, 신안산선.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역에서 한 15분 걸어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걸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여기서 가깝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그 가야랑 새우 보고 있거든요. 새우수암 아파트. 네, 가야랑 새우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네. 여기를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디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야 아파트요. 네. 네, 요거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요거랑 새우 아파트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네요. 네, 맞아요. 요 아파트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라는 건데 이 아파트를 보신 이유는 있을까요? 이유가? 일단 제 자금에 네. 딱 들어맞는 아파트가 딱 2개거든요. 이거 3억대라 가지고. 네. 그래서 보고 있고, 향후에 이제 역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역 주변은 막 8, 9억대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 형편에 맞게 고르다 보니까 이 2가지가 딱
저한테 맞아가지고요. 네. 일단은 목감역이 요 목감역 주변 이제 용도 지역이 표시된 지도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가 되는 거예요. 목감역 주변으로. 네. 여기가 이제 목감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남동이라든가 이 목감지구에서는 네. 요 목감역 주변이 중심 상업지구의 뭐 상업지구이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역할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네. 중심 상업 그 역할까지 다 기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저 아래쪽에 있는 뭐 신축들 뭐 호반 더 베리디움 레이크라든가 뭐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물론 우리 아파트 옆에 그 호반 베리디 더 프라임이라든가 또 아래쪽에 뭐 아파트들이 리움이라든가 뭐 호반 서밋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싼 아파트들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감 지역 내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가야라든가 세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중심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뭐 주변 애들 다 아파트들이 다 비싼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주면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면 경기도에 이제 그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뭐 용인시라든가 안양시, 뭐 안산시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정비 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이 될 텐데, 뭐 거기에 가로주택이니 뭐 하여튼 모든 통칭해서 그런 정비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야 돼요. 네. 그냥 뭐 어느 틈에 그냥 뭐 여기 한번 개발해 볼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시흥시다. 시흥시라고 하면 시흥시청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6일 이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거예요. 2030년까지 기본 계획을. 그래서 요때 수립을 해갖고 어떤 거를 발표를 하느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그 예정일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 옆에가 목감 2구역이잖아요. 이 목감 2구역은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재개발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여기는 목감 1구역이에요. 가칭. 그래서 여기를 목감 1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언제 구역 지정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느냐면 26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26년 12월 30일까지.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발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금액적으로 이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맞다 하면은 투자하시면 이제 내 집 마련하시면 뭐 괜찮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평형대랑 충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도 시청자님께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간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근데 제 얼굴 뭐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저 만나서 상담을 1:1로 하시다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